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의 북쪽에 자리한 주문진항에 가보겠습니다. 주문진항 하면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뭔가 주문하고 싶기도 하고 회라도 한 접시 주문하고 싶죠. 그런 곳인데 막상 가보신 분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위치 때문인데, 지도를 보시면 동해안이 이렇게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나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강릉시의 북쪽 끝에 주문진항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가끔 이용하실 양양국제공항이 있고 속초죠. 그 다음에 고성군이 나옵니다. 워낙에 이 강릉시, 그리고 속초, 그리고 요즘에 양양도 핫하죠. 이런 핫한 곳들이 있다 보니까 주문진항이 조금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유명세를 얻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의 항구들을 비교적 다닌 편인데 주문진항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예전에 3, 4년 전인가 강릉하고 속초 답사를 하면서 여기 참 좋은데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여기 알게 되면 제2주택? 별장 같은 걸 사도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신문들을 보니까 이쪽이 역시나 그런 별장의 후보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다음 타겟이 이런 주문진이나 고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문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주문진항 주변의 상세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진항이라고 하시면 아마 이 정도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주문진은 현재 열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문진에 가시게 되면 이 남쪽에 있는 신리천 북쪽의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바닷가를 통해서 수산시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를 드시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주문진에 묵지 않고 남쪽 강릉으로 가거나 북쪽에 양양 속초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했던 곳이고 소개하고 싶은 곳은 시장과 항구의 북쪽에 있는 요 뭔가 복닥복닥한 지역,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놨습니다. 철도길이라 부르는 요 라인에 주목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여기 교황사리사무소라는 데 근처에 주문진 성당이 있어서 요 철도길이라 되어 있는 요 라인의 이 주문진항의 가장 바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보시면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철뚝길. 철로가 놓여있던 제방, 뚝길이라는 거죠. 이 이름이 상징하듯이 주문진은 예전에 철도가 다닐 뻔했습니다. 어쩌면 주문진을 여러분들이 열차로 가실 수 있을 뻔했어요. 식민지 시대 말기까지 제가 지금 파선으로 표현한 지역에는 철도 공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도길로 표시한 이 지역에는 주문진역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함경도 원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의 부정까지 갈 예정인 동해선 열차였죠. 이렇게 철도길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쪽에는 철도의 흔적이 만연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로는 다 공사 끝났고 철로 되어 있는 평행하게 달리는 철로만 놓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분단이 없었고, 그리고 분단이 되었더라도 6.25 전쟁 뒤에 통일이 됐거나 한다면, 또는 남북한 간에 정상적으로 교류가 있었다면 이 열차는 완공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분단이 돼버렸고, 이 열차의 목적은 원산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지인 원산이 사라진 시점에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사는 중단되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철도길이라는 것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강원도 동해안 쪽을 다니시게 되면 버스를 타시든 자가용을 타시든 국도 7번을 다니시게 되는데, 이 7번 국도가 대체로 당시 공사 중이었던 동해 북부선과 동해 중부선 철도 노반입니다. 노반이라고 하는 건 철로를 깔기 위한 기반을 말합니다. 이 노반을 그대로 사용해서 철길이 도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양까지는 다녔던 철도가 조금만 더 왔으면 들어올 예정이었던 동해 북부선 열차를 맞이할 주문진역,
이 주문진역도 역의 플랫폼 그리고 이 철도길에 표시된 이 부분에 역 광장만 만들어진 채 결국 한 번도 열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없어진 빈 공간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6.25 전쟁 이후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피난민촌이 생겼습니다. 이 피난민촌은 50년대에 생겨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네요. 2009년에야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주문진역 광장 주변의 길 이름은 바로 철도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쪽을 답사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40대 남성이 사진 찍고 다니면은 다들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시거든요. 구청에서 나왔냐, 군청에서 나왔냐, 또는 건설업체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역사 공부하러 왔다 하고 여기 옛날에 철도 있었다면서요 했더니 맞다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이 철도가 안 온 것을 아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다 완공이 됐으면 우리도 철도 있는 도시가 돼서 좀 더 번성했을 텐데 철도가 안 오는 바람에 한국에서 전라북도 남도의 일부 지역, 경상북도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장 교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되었다고 하는 상실감, 이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짙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 7번이 되어 있는 이 라인이 철길이 될 예정이었고요. 이 철길의 바깥쪽 언덕배기에 성당이 들어섰습니다. 보시면 주문진 항을 중심으로 구도심이 만들어지고 그 구도심의 바깥쪽에 열차가 다니고 이 열차는 주문진 항이라는 지역의 끝을 상징하죠. 경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성당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농사노촌의 마을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문진 성당도 참 아름다운 성당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문진 가실 때 항구만 가지 마시고 꼭 한번 같이 가보시길 바라고, 항구에서 성당 가는 길에 뭔가 공터가 있을 겁니다. 주차장처럼 쓰이는. 그게 바로 철도가 들어올 예정지였다라고 하는, 철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방금 보여드렸던 철뚝길이라는 도로명 주소에 있는 철뚝상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다닌 적이 없는데 가게 이름이 철뚝상점이에요. 그냥 길이 철뚝길이니까 붙였을 수도 있지만 이 주변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는 우리 동네에 열차가 들어올 뻔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열차가 다닌 적 없는데 철도 마을의 분위기를 내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풍경이 주문진 항해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문진역 예정지에 만들어졌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 철도가 들어올 예정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여기 의자처럼 서 있다가 열차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문진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역 맞다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문진역 주변 지역은 특히 주민분들의 기억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긴 철도가 올 예정이었다고. 굉장히 강렬한 열망, 철도에 대한 열망, 그리고 철도가 오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이 공간이 주문진역 광장 예정지였고 이쪽에 2009년까지 피난민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길, 이게 동해 북부선 노반입니다. 한동안 이 땅은 열차가 안 온다는 게 확정된 뒤로도 철도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철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일체의 개발 행위를 금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이면 용산, 부산이면 가야 같은 역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전형적인 철도변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참 희한한 곳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지만 이렇게 열차가 안 다녔는데 열차 동네 분위기 내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한국 시민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주문진 항 북쪽의 피난민촌에서 내려다본 주문진 항의 전체 모습입니다. 왼쪽이 항구고요. 오른쪽의 언덕지대에는 몇몇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 빠른 분들은 여기에 아파트 짓고 거주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나지막한 건물들이 많은 걸로 봐서 아직은 사람들의 손을 덜 탄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이나 속초 양양에 이제 질리신 분들은 한번 미래의 거주지로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 덜 유명한 동해안 바닷가 마을을 보시고 싶은 분들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괜찮은 중화요리집은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 겁니다. 요거는 최근에 중국집에서는 고기튀김이라고 그러고 예전에 덴푸라라고 부르던 식민지 때부터 있던 요리입니다. 보시면 탕수육 같은데 탕수육이 아니에요. 탕수육은 이렇게 끼얹어서 좀 더 먹는 건데 얘는 소금이나 후추에 찍어 먹습니다. 고기가 신선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 그래서 이 덴푸라 고기튀김이 있는 가게는 전통 있는 가게라는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 갔을 때 덴푸라 고기튀김 파는 데가 있으면 꼭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키고 이거 한번 시켜보고 하는 거죠. 철도와 도로를 따라서 수많은 화교분들이 전국으로 흩어지셨고 많은 경우는 그 지역을 떠났지만 이렇게 주문진처럼 아직도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가게들을 한번 가셔가지고 맛보시는 것도 단순하게 음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지난 100년의 그 지역 역사를 맛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문진항 주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문진항 그리고 주문진항이 최근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뀌지 않는 지점은 어디이고 여러분들이 관광으로 가시거나 거주지를 찾아가실 때 어떤 지역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실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